전 영상에 정원이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진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정말 부모와 친구들이 말릴 땐 다 이유가 있거늘 당사자는 콩깍지가 씌어 보지 못하는 걸 정확하게 봐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말릴 땐 이유가 있거늘. 오늘 사건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남 얘기 같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잡잡해지기도 하고.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2007년 9월 중국 허난성 신차이현의 한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 왕리밍의 집 대문을 누군가 두드리는데 왕리밍이 밖으로 나갔을 때 마주한 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바지 밑단을 걷어 올려 종아리를 보여줍니다. 봤더니 아빠 이거 누가 이런 거야? 아빠 종아리가 부어가지고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병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왕리밍은요, 아버지의 병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리밍은 다음날 아침 일찍 본인의 둘째 형과 셋째 형을 찾아가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병원비나 누가 모시고 갈 건지 전체적으로 상의하려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둘째 형과 셋째 형은 본인들이 바빠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갈 시간이 없다며 치료비로 내야 될 돈도 없다며 둘이 동시에 다 거절합니다. 왕리밍은 총 본인 포함 4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왕리밍은 제일 막내, 넷째. 그런데 지금 둘째와 셋째 형이 거부했잖아요. 남은 사람은 첫째 형밖에 없죠. 야, 큰형이 제일 우리 중에 그나마 살만하잖아. 형한테 치료비 달라고 해.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막내 왕리밍 외지에서 장사하고 있는 큰형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의 병환과 둘째, 셋째 형의 태도를 모두 큰형에게 얘기하게 되죠. 이 얘기 들은 큰형은 내가 지금 바빠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갈 시간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좀 가. 그리고 병원비 나올 거 아니야. 그걸 형제들끼리 나눠서 내면 되지. 우선 아버지 모시고 병원부터 다녀와. 그렇게 왕리밍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 그날 저녁 타지에 살고 있는 큰형 빼고 둘째, 셋째 그리고 막내 왕리밍 3명이 아버지 집에 모입니다. 왕리밍은 큰형이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둘째와 셋째 형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큰형의 말이 딱 끝나자마자 이 두 형제들이 아닌 아버지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병원비를 나눠내기를. 당연히 큰형 지가 다 내야지.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뭐 자기가 한번 오기를 했어 뭘 했어. 니네들이 간병하고 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병원비 정도는 지가 내야지. 아버지가 막 엄청 화를 내버리니 막내가 뭐 어쩔 거예요. 왕리밍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막내는요 대충 딱 감이 왔어요. 왜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는지. 분명 둘째, 셋째 형이 큰형 탓을 하면서 아버지를 부추겼을 거라고. 이런 상황에 막내 왕리밍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 지금 큰형이랑 연락하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 큰형이 고향집으로 돌아오길 꺼려하는 이유 역시도 눈앞에 있는 둘째, 셋째 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 몇 년 전 둘째 형이 아기를 낳았는데 뇌성마비 딸이 태어난 거예요. 병원비가 장난 아니게 들었겠죠. 셋째 형 또한 그래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막내 역시도 가난했어요. 하지만 큰형만큼은 달랐습니다. 큰형네는 현지에서 작은 장사를 하면서 네 형제 중에 가장 형편이 좋았어요. 둘째와 셋째가 앞서 언급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큰형을 찾아가서 도움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형네 가게에서 우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를 거부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했어요. 큰형도 어쨌든 가정이 있으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둘째, 셋째가 가정 형편이 좀 힘들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형,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때 큰형 빌려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와 우리 형 짱이다 고맙다 했죠. 그런데 빌려줄 것처럼만 하고 언제 줄 수 있냐 물어보면 말을 뺑뺑 돌리면서 피하는 거예요. 결론은 흐지부지 그냥 돈 안 빌려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하든가. 여튼 이런 일들로 인해 둘째와 셋째 마음속에 큰형에 대한 응어리가 생긴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우리가 뭐 나쁜 짓 한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나마 여유가 있으면서 그래도 어릴 때부터 살 부대끼며 살아온 형제인데 참 너무한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둘째와 셋째는 큰형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아주 사소한 일로 둘째와 큰형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여기서 셋째는 항상 둘째 형 편을 들면서 싸움을 말리곤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형제들끼리의 싸움은 그냥 주먹질 정도였고 그 누구도 흉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내 넷째는 이 싸움에 거의 끼지 않았어요. 형들 문제니까 형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형제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큰 형이 가족들 다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 이사를 가면서 큰형 자기가 하던 작은 사업을 막내 왕리밍한테 넘겨주고 간 겁니다. 큰형 자기가 살던 집까지 왕리밍한테 맡겨요. 형이 집이랑 가게 다 너한테 줄게. 대신 네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좀 돌봐드려라. 그렇게 형이 외지로 떠난 겁니다. 그 이후 벌어진 상황은요, 기가 차요. 형이 외지에 나가 있는 몇 년 동안 둘째와 셋째 형이 큰형 집에 있던 그러니까 막내를 준 그 집 안에 있는 가구들하며 물건들 싹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아니 그 집에 막내 가족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한번 내려왔다가 큰형이 알게 된 겁니다. 가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형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 아빠는 뭐 했어? 이것들이 내 가구 다 챙겨가는데 가만히 있었어? 말렸어야지. 안 말리고 뭐 했어? 야 너도 그래. 내가 부모님 잘 모셔달라고 이 집을 넘겨준 건데 이게 뭐야? 아유 지 집에 산다고 엄청 유세했던 애 진짜. 아 됐어 여기서 안 살아. 우리 그냥 원래 살던 작은 집으로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만 큰형 집에서 나와 작은 집으로 이사. 결국 큰형 집에 왕리밍 가족만 남아 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요. 막내 왕리밍의 진술이에요. 둘째, 셋째 형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두 남자가 말하길 큰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큰형의 덕을 본 적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죠. 큰형이 번 걸로 왜 자기들이 덕을 보려 그래. 그런데 문제는 형이 외지로 떠났잖아요. 그 몇 년 동안 부모님의 생활비, 평소 약값 이런 것조차도 형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큰 형이 부모님에게도 돈을 아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형 덕을 본 적이 없다. 집밖에 모른다. 엄마 아빠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이때까지 다 우리가 냈다. 몇 년 동안 부모님의 생활비도 다 우리가 냈다. 그러니 우린 억울한 거지. 잘 사는 놈은 가만히 있고 우리도 힘든데. 그래서 큰형 집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간 거 아니야. 그 물건들 팔아서 생긴 돈으로 나 좋은 거 먹고 한 것도 아니야. 그 돈 다시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드렸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많이 부족해. 이런 상황에 형제들은요 큰형한테 돌아오라고 많이 요구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시골 마을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거 장남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와라 부모님 모셔라. 하지만 형제들이 자꾸 난리치니 한날 큰형이 고향집에 잠깐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돈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부모님에 관련된 비용들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여기서 내 형제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둘째, 셋째 형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자리 비운 동안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다 부양하면서 돈을 엄청 썼어. 그걸 다 달라는 건 아니야. 각각 정확하게 분담하자고.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에게 쓴 돈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야. 그러면 형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히 계산해서 우리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이때까지 부모님 치료가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4등분 하는 거죠. 50씩 나눠지잖아요. 그 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금액이 2만 위안에서 3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하나로 376만 원에서 564만 원 사이. 이때까지 병원비를 나머지 형제들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큰형 부분까지 다 우리가 냈으니 형 부분을 돌려달라.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 종아리 아팠잖아요. 그거 치료비 정확하게 내 형제가 부담하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큰형이 잘 사니까 큰형이 다 내.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은 자식들이니 정확히 나누자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이 탁 받아치니 다시 두 번째 방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형이 받아친 게요. 아버지 종아리는 내 형제가 부담하자라고 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에 얘기한 거. 형이 없을 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생활비 치료비 다 됐다. 그 금액에서 형의 부분을 돌려달라. 이 부분에 이제 싫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큰형이. 이런 형의 반응에 둘째, 셋째 형은 다시 두 번째 방안을 얘기합니다. 아, 그래? 싫어? 그러면 큰형과 막내가 집안 형편이 우리보다 좀 더 나으니 이거는 좀 형제 애를 생각해서 우리 정을 봐서 이번 아버지의 병원비 조금 더 부담해달라.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상했던 일이나 애매한 금전 문제도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둘째 형과 막 소리 지르면서 언젠까지 버려요. 몸싸움까지 일어날 것 같으니 큰형의 아내가 형수가 달려와서 그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큰형이 자리 비운 상황에서 이어서 이번엔 둘째가 가만히 있던 막내를 겨냥합니다. 그들 눈에는 막내와 큰형이 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둘째 형이 약간 비꼬는 말투로 야 막내 오늘 일은 너한테 달렸어. 네가 큰형을 좀 설득해봐. 아니다. 뭐 그냥 또 큰형 꽁문이나 따라다니면서 네 거릴래? 그래가지고 큰형 사업도 받아먹은 거 아니야. 그지 같은 새끼가. 무슨 하인이냐? 이런 말을 하는 둘째 형 옆에서 셋째 형이 너무 얄밉게 맞장구를 칩니다. 이런 형들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화가 치미는 거죠. 이 형들이 더 입먹고 실성을 했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참다 터진 막내 둘째 형과 소리 지르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싸움이 심해지니까 막내 아내가 말려서 왕리밍을 집으로 데리고 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큰형과 달리 이 막내 왕리밍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이씨 괜히 큰형한테 뭐라 못하겠으니까 만만한 게 나지. 왜 나한테 지르려? 내가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날 더 만만하게 보고 이 두 형들이 짝짝꿍해서 계속 나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욱한 거예요. 이성을 잃고 막내가 아내가 방심한 틈을 타 칼을 하나 집어 숨기고 둘째 형 집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두 형제가 한마디 말도 없이 얼굴 보자마자 몸싸움을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둘째 형이 벽돌로 동생 머리를 둘째 형수까지 나서가지고 이 둘째 부부가 막내 왕리밍을 땅에 넘어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더 분노한 왕리밍이 숨겨온 칼을 꺼낸 거예요. 자기 바로 위에서 누르고 있던 형을 3번이나 푹 둘째 형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와, 결론은 이 사건으로 막내 왕리밍 살인죄가 아닌 고의 상해죄로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이런 막내의 행동은요, 셋째 형을 완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형들이 마음에 안 들기로써니 칼을 들어? 아무리 우리가 한 소리 했다기로써니 칼을 드냐고. 절대 막내 용서할 수 없다. 감옥에 갇힌 후에야 막내는 모든 걸 후회했습니다. 셋째 형이 자신에게 엄청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셋째 형이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왕리밍은 교도소 경찰들한테 자신의 아내와 자녀의 안전을 확인만 좀 해달라고 요청.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경찰이 셋째 형까지 만나거든요. 한번 막내 동생을 만나보는 게 어떠냐. 하지만 막내 동생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형 바로 얼굴빛이 바뀝니다. 난 그런 동생 없다고. 거진 1시간 이상 설득해서 결론은 셋째 형이 왕리밍 면회를 오거든요. 그런데 면회장에서 또 싸워요.
이런 상황에 교도소 경찰들 당황해가지고 각각 두 조로 나눠져 두 형제의 마음을 막 다독인 거예요. 그렇게 약 30분 후 다시 셋째 형과 막내 만나게 되는데 이때 셋째 형은 끔찍한 소식을 전합니다. 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 돈 문제로 내 형제들 사이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한 명이 사망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이 불편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사람은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만 남겨진 지금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돈 아직 해결된 게 없잖아요. 이 후 상황에 대해선 기사화된 게 없더라고요. 딱 여기까지. 막내 15년 땅땅땅. 우리나라도 가족 관련 돈 문제나 부모님 부양 문제로 싸움이 많이 납니다. 모든 사람은 늙게 돼 있는데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안 늙는 사람 없고 안 아프게 늙는 사람 없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뜨링뜨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